좋아. 아침마다 이거 한 잔 딱 드시면 엄청 좋을 겁니다. 여러분,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식구님들의 혈관 건강이 좀 걱정돼서 토마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는 조금 걱정을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주위에도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3가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혈관에 정말 좋은 토마토 레시피. 두 번째, 아침밥 5분 만에 차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토마토를 많이 드셨는데도 왜 효과가 별로 없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토는 비타민 때문에 먹는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비타민은 차라리 영양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낫고, 이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에 먹는 건데요,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라이코펜이라는 게 토마토에 어디에 가장 많은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토마토 껍질에 가장 많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인데, 이 토마토 껍질에 있는 라이코펜은 비타민 E의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 그리고 가열을 하면 원래 있던 라이코펜보다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껍질까지 먹지 않으면 이건 토마토를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린제닌 칼콘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뜬금없이 또 이상한 말 하나 싶으실 텐데, 활성산소가 우리 혈관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 나린제닌 칼콘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육에는 거의 없어요. 껍질에만 98%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혈관 건강에 좋은 글루로겐산이라는 게 있는데, 껍질에 또 과육에 또 3, 4배가 들어있어요. 혈압을 좀 낮춰주고 혈당 조절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는 55세 이상 중장년분들에게는 이 토마토의 껍질이 보약입니다. 보약. 다른 한 장 먹을 게 아니라 이 토마토 껍질을 많이 먹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껍질 질기잖아요. 질기다는 건 뭘까요? 맞아요,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식이섬유가 많다는 이 껍질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장에서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잘 씹어서 먹거나 잘게 부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정말 먹어주면 좋은 식이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약이라는 토마토 껍질까지 어떻게 먹으면 가장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을지 정확한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꿀팁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코올 소독 한번 하시고, 항상 제가 틈틈이 강조하죠. 요리하는 공간은 소독을 하면서 하자. 제가 엄청나게 찾고 있던 그 아이를 찾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는 아니지만 세상에 좀 이런 게 없나 해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던 건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해 주시는 재료. 맞습니다. 시간을 한 방에 맞추셨어요. 토마토면 토마토. 근데 지금 토마토 보시면 색깔이 엄청 붉죠? 일반 토마토 같지 않죠? 오늘 이렇게 배송이 왔거든요? 완전 딸기보다 더 빨갛죠? 원래 토마토 구매하면은 이렇게 녹색 부분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빨간색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토마토는 문제가 녹색일 때 따가지고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스에 포장이 되고 마트에 가는 동안 후숙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토마토는 후숙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지에 붙어있는 이걸 딱 떼는 순간 그때부터 당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빨갛게 익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먹었던 거랑 완전 다르게 당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길러 먹거나 해야 되는 건데, 논산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논산에 지금 이것도 한 박스 받았는데, 제가 이런 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한 박스 다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완전 빨간색. 평상시에 보시던 연두색빛은 아예 없죠. 이게 일반 농장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더라고요. 스마트팜. 요새 한창 유행하는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 구매를 할 수 없는 건데, 우선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9월달쯤 되면은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라이코펜이잖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라는 것도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이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은 거의 1000배가량 높습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금 제가 만지고 있어서 아는데, 얘는 일반 토마토거든요. 근데 껍질이 좀 달라요. 지금 이거는 리코리코 토마토라고 하는데 라이코펜을 무려 3배까지 올린 거예요. 이번에 개량에 성공을 했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9월달쯤이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토마토가 좀 양이 많아요, 오늘은. 이야, 와,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좋으니까. 일반 토마토 3.5kg 사용할 거고, 오늘도 좀 대용량으로 끓일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저압 냄비 11리터짜리 구매하신 분들은 그 냄비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하면 일반 토마토 3.5kg입니다. 자, 토마토 다 씻어놓은 거. 토마토 3.5kg, 리코리코 토마토는 1kg.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도 1kg 쓸 겁니다.
오늘 영상 따라 하실 때 리코리코 토마토는 없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1kg 더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2kg, 일반 토마토가 3.5kg겠죠? 오늘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던데, 이거 사각 바트 이렇게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닫혀요. 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작은 바트가 이렇게 8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비싸요. 한 3만 원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바트는 이걸로 종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손질 방법이 몇 가지 없는데, 제가 토마토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거, 토마토 꼭지 따는 법. 오랜만에 말씀드려요. 토마토 꼭지는 이 칼 뒷날 부분으로 이거를 톡 넣어가지고 톡 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뒷날을 가지고 넣어서 눌러서 병따개 하듯이 떡 빼면은 딱 빠져요. 근데 이게 좀 칼이 무섭다는 분도 계시고, 또 요리사는 있어 보여야 되니까, 평상시에 제가 알려드리는 팁, 이렇게 쇼트 나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칼 끝이라고 하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칼날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넣으면 이 엄지손가락에 딱 브레이크가 걸릴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짠! 깔끔하죠. 이만큼 넣고 엄지손가락에 브레이크 걸리면 토마토를 돌려주기만 하면 짠! 둘 중에 편한 걸로 여러분들 아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뒷날로 따세요. 뒷날로. 손님 오셨을 때는 좀 있어 보이게 칼 탑 가지고 하고, 평상시에는 이게 더 빨라요. 샐러드 같은 거 할 때는 칼 가져와가지고 앞에서 착착착 돌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때깔 좀 나죠. 이제 잘라야 되니까, 자를 때는 알텐바흐 슬라이더. 토마토는 써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갈아버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번 토마토 영상에서 그냥 갈아가지고 끓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갈아서 끓이면요 더 쉬워 보이시지만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갈아서 토마토 소스 끓이는 게 더 복잡하다, 어려워요. 더 토마토의 껍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라이코펜이 이런 과육에 있는 것보다 토마토 껍질에 3배에서 5배까지 있어요. 토마토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왜 껍질을 너는 안 벗기고 하냐, 다른 셰프들은 벗기던데 하시던데, 그분들은 식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영양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진짜 향긋하고 맛있어요. 이 정도 칼질도 귀찮아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어떻게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를 비타민 때문에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라이코펜 때문에 드세요. 비타민은 비타민 영양제 드시고, 얘는 이렇게 스프라든지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아요. 라이코펜은 가열을 해야지 흡수율도 높아지죠. 15분 이상 가열 시 30% 정도 더 증가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을 이 정도 속도에 자를 수 있는 실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칼질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옆장에서. 리코리코 토마토는 색깔이 더 붉어요. 그리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뽀드덕뽀드덕거려요, 신기하게.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3배나 더 들어있는 토마토입니다. 그죠? 토마토는 칼이 안 좋으면 아예 안 잘리죠, 아예. 자, 저도 처음 먹어보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안쪽이 피난 것처럼 빨개요. 원래 토마토는 이렇게 하얗거든요? 근데 얘는 빨개요. 석류 같아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과육이 다르구나. 이 리코리코 토마토는 아삭이거나 그런 맛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토마토인데 맛없어요. 맛없어. 이게 맛없는 이유는 생으로 먹는 토마토가 아니니까 생으로 먹을 때 맛없겠죠. 이거는 라이코펜을 흡수하려고 만든 종이기 때문에 이 생으로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라이코펜 섭취하려면 데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개발자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도마 이렇게 칼로 할 때도 칼날이 아니라 칼 등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칼날로 하면은 도마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긁혀져 나오니까 하실 때는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스위피아 방울토마토인데 제품명은 스위프리라고 해요. 토마토 99.9%에 0.001% 스테비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생으로 드실 때는 차라리 이렇게 스위피아 같은 거 드시면 이런 거 맛있잖아요. 와, 설탕 토마토 청 달아요. 이거 일반 토마토거든? 먹어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나면은 저기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안 쓰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조리하는 방법을 완전하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토마토도 수입비아를 쓰는 겁니다. 이거 먹어볼래? 리코리코 토마토거든? 맛이 완전 달라.
찐 느낌? 그지? 그게 그 라이코펜 그건가 봐. 나도 이건 처음 먹어봐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배우네요. 근데 일반 토마토도 농장에서 바로 따온 거라서 괜찮지 않나요? 되게 신선한 맛이 확 나지 않아? 그냥 토마토 자체가 되게 잘 익었어요. 마트에서 사 먹으면 약간 물맛이 많이 나는데 억지로 익힌 거니까. 농장에서 직배송으로 받아서 먹는 토마토는 확실히 맛이 좋아요. 제가 오늘도 왜 일반 토마토 쓰고 방울토마토까지 쓰냐. 방울토마토 3알이면 큰 토마토 1알인데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의 2배에서 3배까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 섭취하시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방울토마토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파도 안 할 겁니다. 토마토만 쓸 거예요, 재료는. 원래는 토마토 하기 전에 양파 볶아야 되고 중간에 또 버터로도 볶아야 되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귀찮은 거 없이 쉬운 방법으로만. 업장에서는 이런 걸 저희는 손질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양 한 번에 하시려면 다른 거는 별로 안 들어갈 거니까 이거라도 일반 분들 따라 하실 수 있을 레시피여야 되니까. 스테비아는 흡수율이 그래도 낮으니까 당이 천천히 흡수되기도 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하는 건 문제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양이 많긴 많다. 다 잘랐네. 여러분 이거 자르시고 토마토 국물 나오는 거는 다 쭉 넣으세요. 아까우니까. 이 포트가 이렇게 꽉 찬 거 처음 봐요. 이렇게 쓸지도 않았었는데. 아니 확실히 토마토는 대용량으로 끓여야 돼. 자주 끓이기에는 너무 이거 버거워서 이거 맛이 안 나. 이제 토마토는 잘랐으니까 갈아야겠죠? 으아, 나한테 와가지고 블렌더도 진짜 많이 쓴다. 자, 자동으로만 누를게요. 뒤에 있으면 막 바람이 나와요. 시원하게. 닌자 블렌더는 방금도 자동 모드로 눌렀잖아요. 들어가 있는 재료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알맞은 속도로 갈아줘요.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 이건 TB401KR이라는 모델인데 전문가용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제품이죠. 오늘 토마토 껍질까지 완벽하게 갈아버린 이 닌자 블렌더 이번에 공동구매를 시작하는데요. 토마토 스프 껍질까지 완벽하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설명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바로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블렌더처럼 모터의 힘이 약하면 껍질 같은 게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힘이 좋은 전문가용 블렌더를 사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넉넉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번처럼 준비된 소량이 빨리 소진돼 버리면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완전히 잘 걸렸어. 와, 그지? 되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지? 야, 진짜 토마토 주스 먹으려면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먼저 가는 거랑 볶고 나서 가는 거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볶아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그 진한 풍미가 생기죠.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양파를 볶다가 소스를 만드는 거랑 버터로 볶은 거랑 이게 신기하게 차이가 나.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이거는 쌓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토마토를 섞은 거야. 영양도 충분히 더 들어가긴 하지만은 방울토마토도 섞고 수입배를 쓴 이유도 섞어야 돼. 그 부족한 맛들을. 그렇지 않으면은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별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결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테크닉은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대부분. 그렇죠. 그때는 이런 블렌더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만큼 섬세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푸드밀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가는 거. 맷돌처럼요?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한 바가지씩 퍼가면서 갈았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그걸로 배웠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셰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쟤 뭐야 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면은 나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우리 토마토 소스 끓일 때 분명히 그분들이 직접 댓글로 남겨줬잖아. 갈아가지고 끓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볶고 여러 개 중간중간에 넣기는 힘드니까 한 번에 끓이고 싶으시구나 했으니까 난 또 거기에 이제 상하는 방매를 하는 거지. 카페에서 블렌더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 엄청 좋은 거는. 진짜 그런 게 집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기계도 크잖아. 뚜껑 따로 열려 있고. 솔직히 좋긴 좋더라. 근데 그거는 집에서는 말이 안 되고 이 정도만 돼도 이만큼 갈리니까 충분한 것 같지.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이거는 집에 이번에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갈리니까 기분이 좋은데. 좋아. 저는 뭐 일을 안 하는데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얘가 다 혼자 섞어주죠. 위아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내리는데도 안 튀는 걸 보면 잘 갈렸다는 거죠. 건더기가 있었으면 막 튈 거잖아요.
이거는 제 권리. 끝에 남아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제 권리죠. 할 게 없네. 자, 두 번째도 갈았습니다. 점점점 냄비가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11L짜리 쓰셔야 됩니다. 이번 거는. 다른 냄비는 좀 작을 수 있으니까 11L. 오, 방금은 조금 덜 걸린 게 하나 있었나봐요, 여러분. 라이브의 묘미. 저 건더기를 또 누군가 먹겠지? 그 럭키가이는 누굴까? 항상 이렇게 즐기기로 했어요. 라이브 때 사고 치면은 이제는 진짜 즐겨야겠다. 어쩔 수 없이 뭔가 또 좋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의 다 갈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번만 가면 되는데 이때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화과 깜빠뉴거든요. 같이 갈아줄 거예요. 그러면 약간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각자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밤하고 무화과가 들어있어서 약간 여기서도 또 당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그리고 빵이 들어가면서 약간 고소해지기도 할 거고 일반 식빵보다는 잡곡빵 같은 느낌의 빵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한번 구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여러분도 이거 하실 때는 살짝 구워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깜빠뉴 들어갔고요. 빵도 한 번에 이렇게 갈려요. 빵도. 이번에는 한 번 멈췄다 갈게요. 추가적으로 토마토를 조금 더 넣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물도 쓴다 그랬죠? 이렇게 빵 갈 때 쓸 거였습니다. 빵 갈 때. 절반은 좀 이따 마지막 빵 갈 때 쓸 거고 어마무시한 속도로 갈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확실히 무화과랑 이런 단맛 때문에 맛이 훨씬 더 풍부해졌네요. 맛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토마토를 실수 없이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빵도 좀 쪼개서. 자, 이제 오늘은 끓이기만 하면 끝나요. 이제 끓일 때 팁은 몇 개 있겠지만은 자, 진짜 세상 간단하죠. 마지막. 오늘은 진짜 뭐가 안 들어갑니다. 고생했어. 잘하는구만 일을 아주. 우리 인사원 이제 가 있어 이 자리로. 아이고 고생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칼날도 잘 한번 해야죠. 지금 이 상태에서 허브 넣고 올리브오일하고 레몬 좀 짜가지고 먹으면 어떤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때 여름에 다이어트 할 때 엄청 먹었던 겁니다, 이게. 이거 닦을 때도 한번 이렇게 헹구시고 세제 펌프 한 번, 두 번, 그리고 용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 담으실 때 절반만 담으세요, 절반만. 절반이나 3분의 1만. 이게 넘치니까 담그고 이렇게 갈면 미세한 거품이 생기면서 구석구석 청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헹구시면 됩니다. 청소까지 간단하죠. 이제 시끄러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뽀독뽀독한 거 봐. 이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뽀독뽀독. 빵에 기름기가 좀 있었을 텐데도 바로 식히거든요. 여러분들도 믹서기 집에 있는 거 블렌더 같은 거는 하나 손 먼저 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닦으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하시면 돼요. 날에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어떤 제품이든. 아우, 이 대장정의 막이 끝났네. 버너를 준비하시고 이 상태로만 드셔도 됩니다. 차갑게 드시면 가스파초죠. 토마토 가스파초. 빵도 들어갔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좀 들어가서 한 끼 식사로도 가능하거든요. 가스파초랑 삶은 달걀 드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가스파초에 올리브오일 넣고 드시면 좋은데 상큼하게 먹을 때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한번 끓여가지고 드시면 라이코펜을 더 드실 수 있으니까 가스파초도 한번 끓였다가 식힌 후에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죠. 자, 불 켜시고 중약불입니다. 중약불. 강불 전혀 안 쓰셔도 되고 잘 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 누를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마늘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건 좋아하시는 분들만 넣으시고 버터를 안 넣고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이거를 또 강불로 하면요 향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중약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뽀글 하면 끝내는 거라서 지금 한번 먹어볼래? 지금도 되게 상큼하거든? 좀 안 끓인 건데 이 상태로 먹으면 토마토 가스파초.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 믹싱만 이렇게 해도 맛있다니까. 그다 빵만 딱 넣어도 이걸 그냥 시원하게 아침밥으로 먹는 거야 원래는. 그냥 이거 주스처럼 그냥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의외로 갈증도 가시고 되게 좋아. 되게 맛있어. 여러분 아시겠죠?
차갑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끓여가지고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끝나요. 거의 끝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 좋지만 토마토 이렇게 소스나 스프로 만들어 먹을 때 더 맛있게 먹는 법이 뭘까요? 삶은 달걀을 꼭 먹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꼭 뿌려서 먹어야 되는 거. 토마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를 끓이거나 했을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허브류를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지금 키우는 이태리 파슬리가 지금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져가지고 이태리 파슬리가 씨앗을 빼려고 꽃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저는 이태리 파슬리를 넣겠습니다. 듬뿍 넣을 거예요. 듬뿍. 아 뭐야. 난리 났어. 아유 놀래라.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예전에도 일하다 보면 뜨거울 때 팍 튀거든. 100% 화상이야. 100% 토마토 소스는. 어우 놀래라. 이렇게 토마토 소스 끓일 때 아까 저처럼 퍽 이렇게 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끓일 때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11리터짜리 냄비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눈금으로 보면 6.4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 작은 냄비는 좀 힘드시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토마토라든지 곰탕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많이 끓이는 게 맛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버터를 넣을지 안 넣을지. 오늘은 스프처럼 끓이는 거니까 지금 맛있는데 그래도 이게 수분을 많이 안 날리고 끓일 거라서 약간 이렇게 상큼한 맛을 남길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 이게 소금인데요. 레몬 제스트가 들어간 소금입니다. 천일염이 87%, 국산, 레몬 껍질이 13%입니다. 이 소금으로 이걸 간을 잡아주면은 레몬의 상큼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실 때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1테이블 스푼 넣을 거거든요. 1테이블 스푼도 절반만 넣고 그 다음에 또 절반 넣으세요. 각자 입맛이 다르시니까. 껍질 입자가 있어요. 레몬의 상큼한 향이 납니다. 우선 2분의 1티스푼 넣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넣으세요. 일반 소금 넣지 마시고 이런 거 끓이실 때는 레몬 껍질 들어간 이런 소금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다시 좀 먹어보고. 저는 다 넣을게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간이 맞으면 당분도 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1테이블 넣었습니다. 딱 간이 맞으면서 토마토 그 소스의 맛이 나요. 좋아요, 좋아. 오늘 드시는 거는 평상시에 스프처럼 드시는 거예요. 파스타에 먹으려면 버터도 좀 들어가고 약간 변형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침밥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침밥도 괜찮지만 점심에도 삶은 달걀하고 이거 한 잔 딱 드시면 엄청 좋을 겁니다. 냄비가 통우중이니까 확실히 열을 한번 받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약불로도 가능합니다. 일반 냄비로 따라 하실 분들은 강불로 한번 끓이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로 끓이는 거니까. 특히 주위에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회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술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수입비아 쓰시면 안 돼요, 대신에. 오늘 진짜 빵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토마토 껍질이 중요합니다. 과육보다 라이코펜이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들어있고 혈관이 내벽이 손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 나린제닌이라는 것도 껍질에 거의 98%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섭취를 해야지 토마토를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씹지 않고 삼킨 껍질은 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껍질을 1000번씩 씹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먹으면 식이섬유도 섭취를 할 수 있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실 때는 껍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거든요. 굳이 뭘 더 넣는다면은 블루베리 와인 식초나 좀 넣을까? 블루베리 와인 식초 한 바퀴 정도 둘러볼게요. 너무 상큼하진 않게 산을 좀 날릴게요. 넣었으니까. 날리고 나서 블루베리 정도의 맛만 있게끔 블루베리 감칠맛만. 산을 넣으면 좀 더 감칠맛은 있겠죠, 확실히. 과육이 다 갈려있는 거라서 힘있는 블렌더로 갈아야지 이런 식감이 생겨요. 제가 저번에도 토마토 소스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도깨비 방망이로 갈면 편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깨비 방망이는 이렇게 안 갈립니다. 입자가 되게 거칠고 균일하지 않게 갈려요. 도깨비 방망이는 마요네즈 만들 때나 좀 쓰시고 이런 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블렌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을 조금 올릴게요. 중불. 이거를 스프처럼 먹고 싶은데 상큼한 거보다는 나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스파초 느낌보다 그냥 스프로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3분 육수 4알. 육수를 안 넣고 싶으신 분들은 상큼하게 드실 분들 넣지 마세요. 근데 좀 따뜻한 느낌으로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그런 스프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육수 넣으시면 됩니다. 4알 넣었어요. 4알. 레몬 제스트, 모에설트 1큰술 넣었고 육수 4알,
다른 건 하나도 안 넣습니다. 제가 또 할 일이 있죠. 파슬리를 따야죠. 파슬리를 줄기까지 다 따가지고 쓸 거예요. 식이섬유도 있지만 줄기 쪽에도 충분히 향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화분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이제 끓었으니까 불 끕니다. 한번 끓으면 끄면 저거 졸일 거 아니에요. 역대 최고로 많은 양의 이태리 파슬리를 쓰고 있죠. 지금 잘라버려. 좋아. 마지막 그룹 식이섬유와 비타민 K 그리고 또 엽산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보호도 좀 해줘요. 중장년층에게는 바질보다는 이태리 파슬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피게닌이라는 영양소도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항염증 효과도 있고 토마토도 똑같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잖아요. 올리브오일도 폴리페놀을 먹는 이유가 항산화, 항염증 때문에 먹는 거고 좋은 재료들이 섞이게 되면은 항산화 폭탄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좋은 폭탄이 되고 암세포라든지 혈관 나쁘게 하는 활성산소 같은 그런 애들한테는 진짜 폭탄이 되는 거죠. 민둥산이 됐어요. 새 그루가. 제가 기른 거니까 더럽진 않을 테지만 물로 한 번만 헹궈 주시고 헹궈야 되니까 이 상태로 스프레이. 오늘은 줄기까지 포함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기를 잘 제거하시고 양이 꽤 많죠? 80g입니다, 여러분. 80g. 파슬리 갈아버리려고. 파슬리 갈 때는 뜨거워도 파슬리가 식혀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딴 하고 꺼야 돼요. 파슬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조지지 마시고 줄기가 좀 덜 됐나 했을 때 한번 다시 빰빰빰 끝. 이렇게 딱 원하는 만큼의 입자로 갈립니다. 이렇게. 붓고 나머지 이태리 파슬리 또 넣고 또 소스를 3개 정도 넣고. 진짜 쉽다. 방법은 너무 쉽잖아. 갈고 끓이면 끝. 갈고 끓이고 넣고 끝. 그냥 이것도 손으로 다지고 있었으면 언제 다져 그걸 또. 여러분 제가 청소 깨끗하게 한 거라서 준 거예요. 뿌쩌짜 제자리로 가시고요. 이태리 파슬리를 이렇게 끓여 가지고 넣어야지 처음에 같이 갈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실 건데 안 됩니다. 그러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자 하고 다시 금방 꺼야 돼요, 여러분. 빰빰빰. 다시 한번 보고 빰빰빰. 아시겠죠? 와, 진짜 페스토다. 진짜 페스토. 오늘 안 그래도 아까 미르마루님이 페스토 얘기하셨는데 루꼴라 페스토. 향 좋다. 향이 이태리 파슬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완전히 향긋한 스프가 돼버렸어요. 아, 너무 좋은데? 향이 너무 좋은데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좋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토마토는 지용성이라고 했는데 왜 로비니가 갑자기 지용성이라는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기름을 안 넣었지? 그러실 분도 계시죠. 이거는 팁입니다. 이거 있으신 분들만 쓰실 수 있는 팁이긴 하겠지만 드실 때 저기에 넣어가지고 올리브오일만 부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토마토는 뭐랑 같이 먹어야 되죠? 맞습니다. 좋은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여름철 되면은 기력 빠지고 땀 흘리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때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소스를 식힌 다음에 먼저 이렇게 담으시고, 지금 저는 400cc 조금 더 넣어봤거든요. 450까지만 담고, 그 다음에 이런 향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50cc 정도 넣어주세요. 쭉 몸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혼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블렌더 넣어가지고 1, 2, 3. 자, 3초만 하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섞였으면 그대로 뚜껑 닫아가지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름에 그러면 이만한 음료가 따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맛돌이 PD님, 올리브오일 뿌려줄게. 드레싱용. 여러분 드실 때는 드레싱용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일 딱 뿌려가지고 그대로 드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라이코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정말 장난 아니지?
아까 그 소금 모에솔트 들어가서 되게 상큼하고 안 짜고 되게 맛있어. 아, 찜찜해요. 그지? 이런 맛 아니었는데. 아까 그거 그냥 약간 주스 느낌이잖아. 네. 지금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근데 이태리 파슬리 왕창 들어가고 마지막에 오일 딱 해서 먹으니까 진짜 진한 토마토 스프 맛이 나잖아. 네, 진짜 그지? 그냥 진한 토마토 스프 맛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이거 한 그릇씩 먹어야 돼. 우리 피디님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자주 먹어야 돼 이런 거. 이태리 파슬리 왕창 들어가니까 어때? 왕창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지? 향이 달라요. 맞아, 향이 완전 다르다니까. 이게 레이어를 제가 자꾸 쌓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양이 한 번에 팍 들어가야지 이런 거 먹었을 때는 안 느끼하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활용하는 법들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저 따라 해가지고 꼭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완성입니다. 완성. 색깔 보이시나요, 지금? 와, 장난 아니죠? 일반 마트 토마토로는 이런 색깔도 안 나올 뿐더러 이런 맛도 좀 덜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건 그냥 마셔도 되고 아침에 토마토 스프, 아니면 파스타 소스, 리조또,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각양각색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니까 주위에 챙겨야 될 분들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거나 끓여가지고 나눔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으로는 5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데 로빈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냉동을 하셨다가 드실 때는 내열용기라든지 사기 그릇에 옮겨 담으셔가지고 700W 가정용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5분에서 6분 정도 익히시면 바로 드실 수 있을 건데요. 꼭 드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껍질까지 완벽하게 갈아버린 이 닌자 블렌더 이번에 공동구매를 시작하는데요. 토마토 스프 껍질까지 완벽하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설명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바로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블렌더처럼 모터의 힘이 약하면 껍질 같은 게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힘이 좋은 전문가용 블렌더를 사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넉넉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번처럼 준비된 소량이 빨리 소진돼 버리면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항암 토마토 스프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블렌더 하나 가지고 갈아버리고 끓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조리라는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블렌더, 좋은 냄비, 좋은 재료, 끝!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작은 양을 자주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많은 양을 오늘처럼 한 번에 끓이시는 것도 꿀팁이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 식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로빈을 응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멤버십 가입인데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 때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저를 응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이버 로빈의 밥상 카페 이번에 오픈했죠.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가입도 많이 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벤트에 참여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챙기시고요. 식구님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식탁 저 로빈이 함께 할 테니까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요리, 색다른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